한국경제TV는 이번 주부터 대선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확대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먼저 공약부터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발언입니다. 기존에 이제 GTX ABC 3개 노선에서 3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곧 CG가 나올 텐데 예.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것이 6개의 GTX 노선입니다. 기존 3개 노선에다가 3개를 추가로 건설을 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역을 좀 촘촘하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 그 A 노선은 기존 이제 운정 동탄 구간에서 남쪽으로 평택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예. C 노선은 기존 덕정 수원 구간이었는데 남북으로 동두천 또 평택까지 연장을 합니다. 네. 추가로 3개의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GTX D 노선이 Y자 형태인 것이 특이합니다. 저 남쪽을 가로지르는 저 보라색 노선인데 이것이 이제 김포에서부터 하남까지 서울 남부를 관통을 합니다. 근데 삼성역에서 Y자로 갈라지면서 한 개 노선이 여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인천 검암까지 가는데 서울시 북부를 횡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 노선과 남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예.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 F 노선입니다. 고양과 안산, 수원, 하남 의정부까지 크게 이제 오렌지색 노선인데요. 서울 2호선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서울 2호선과 비슷하게 이제 수도권 전체를 이제 서울 2호선과 같이 크게 순환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이 GTX 공약의 핵심은 서울을 보다 넓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인 서울의 생활권의 반경을 넓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노선도만 보더라도 수도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3개 노선 똑같이 신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윤 후보 공약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뭐 기존 노선을 연장한 것은 비슷한데 네. 새로 추가한 3개의 노선이 좀 결이 다릅니다. 기존 A 노선과 C 노선을 연장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기존 A 노선을 경기도 동탄 평택까지 연장을 했고요. 네. C 노선도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평택까지 늘렸습니다. 이게 화질이 약간 안 좋았으면 자세히 보셔야 할 텐데 D 노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김포에서 하남까지 서울 남부를 관통을 합니다. 대신 그 D 노선이 그 삼성역에서 갈라져서 여주를 가는 윤석열 후보 안과 다르게 경기도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F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도권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인데 예, 그렇네요. 이와 반대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서울 남부를 지나 구리까지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과 F 노선이 수도권을 X자로 관통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존 개발에 소외된 지역들을 좀 도심과 집중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 공약의 차이점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자, 궁금한 건 왜 꼭 GTX냐는 겁니다. 사실 뭐 방안을 좀 찾아보자면 서울 지하철을 뭐 연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다른 대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GTX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까? 일단 그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GTX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GTX의 강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기존 도시철도와 달리 이제 표정 속도라고 하죠. 역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평균 운행 속도가 GTX는 시속 100km에 달하기 때문에 통근 통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큽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 320만에 달하는데 하루에 출퇴근으로 한 3-4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60% 수준으로 적게 들고 지하 40m 이하의 건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보다 민원이나 토지 보상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도심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 목표적이기 때문에 역 개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지하철역 역사를 한 곳 만드는데 1,500억에서 2,00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서울 지하철 자체가 포화 상태라서 추가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GTX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 노선들 개발되는 것만 봐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체감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얘기 들릴 때마다 그냥 뭐 땅값만 올릴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기면은 네.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뭐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빨라지면서 그 지역은 당연히 뭐 교육이나 상업 인프라가 커지겠고요. 주거타운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굳이 서울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심의 주택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따라오는 얘기가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TX가 과잉 투자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돼 왔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경제 논리에 묻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단지 증설이 허가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재가 있고 물류가 최적화된 곳이 수도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TX의 필요성을 인구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GTX 노선을 많이 깔면 안 된다는 비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통계청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인데 네. 30년 후인 2047년에는 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가구 수죠. 네.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만 가구 늘어납니다. 10%가 30년 후에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TX의 필요성은 이런 인구 통계적으로만 봐도 뭐 충분히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잘 실행만 된다면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재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이 부분인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 네. 두 후보 모두 똑같이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데 내놓은 사업비가 비슷합니다. 예. 이 윤석열 후보가 17조 6,400억 원, 이재명 후보는 17조 8,600억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뭐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이제 국비를 3에서 4조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나 역세권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들 때문에 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확한 수요가 없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일단 임기 안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지금 기존 노선들만 봐도 잡음도 너무 많고 뭐 착공을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임기 내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A 노선뿐입니다. 예. B 노선은 사업자를 정하기 이전 단계고 C 노선은 사업자를 확정,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이전 요구가 이제 커지면서 앞으로 사업에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3개 노선을 짓겠다는 공약이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좀 취재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대폭적인 재검토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해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캠프의 이한준 전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빠르면 임기 후반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도 노선을 확정 짓고 준비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속도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로는 두 후보 모두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대선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경계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GTX 관련 공약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